그래서 많은 분들이 코란도를 그대로만 출시를 해도 기본적으로 많이 팔 텐데 쟤네들은 왜 생각이 없냐, 왜 티볼리 뭐 뷰티풀 코란도, 특히 뷰티풀 코란도에서 막 경악을 하잖아. 그래서 그 네이밍이 참 난감해. 이게 뭐냐, 뷰티풀 코란도가 나이스 코란도도 아니고 뭐 나이스 비슷한데. 뭐 뷰티풀이 뭐냐. 야, 이거 진짜 이렇게 일부러 망칠래도 힘들겠다.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얘기예요. 야, 나도 원형 그대로 옛날 코란도 96년도에 출시된 1세대 코란도를 그대로만 가져와도 이거 많이 팔리겠다라는 생각을 나도 하는데 경영진들의 생각이 썩었어. 왜 그런 기본적인 생각도 못해? 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. 사실 그건 내 말이 안 되는 거지. 그렇죠. 왜냐? 왜겠어요, 고모님? 예? 왜 그게 말이 안 되는 생각이에요? 항상 보면 예.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네. 사실은 자기가 틀렸는데 네. 그 전제하에서 놓고 생각을 하시는 거겠죠. 생각을 네. 왜 안 했겠어요. 왜 안 될까요? 그걸 그대로 원형 그대로 내는 게. 일단은 당시하고 지금하고 우리가 차에서 만족시켜야 될 요건들이 많이 다르잖아요. 그렇죠. 뭐 그 배기가스도 그렇고 네. 안전 규정도 그렇고 네. 차 그대로 내놓는 건 안 되고, 물론 껍데기만 그대로 내놓고 속은 싹 바꿔야 될 수도 있겠죠. 근데 그거는 뭐 개발 부담이니 뭐니 새로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죠. 코란도가 저기 서 있습니다. 그래요? 원형. 오. 디자인도 그대로 못 쓰죠? 디자인도 그대로 못 쓰는 게 지금 보행자 안전이 너무 네. 강화돼 있어서 예전에 그 각지구 투박하고 이렇게 돌출부 많은 디자인을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. 물론 낸다 그러면 내는데 이게 규정을 어기는 부분이니까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뭐 벌금을 내서 과징금을 내거나 이래 버려야 돼. 수익이 떨어지잖아. 수정하면 옛날 맛 안 난다고 또 안 사갈 거 아니야. 그 다음에 디자인을 또 손대면, 디자인이라는 게 전체가 조화스럽게 디자인이 돼서 각 부분의 디테일이 정해진 건데 이걸 디테일만 수정하게 되면은 이상해지는 거예요. 그쵸. 이상해지는 거야. 그러니까 이렇게 또 수정해 놓으면은 원형 그대로 이거 뭐야, 누가 이렇게 이상하게 만져놨어, 이 얘기가 나온단 말이지. 안 바꾸면 안 바꾼 대로 또 욕을 먹었을 거예요.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게 잘해도 본전이란 말이지. 아, 그렇죠. 그러면 아예 그냥 재해석을 하는 게 낫겠다. 그래서 디펜더도 재해석을 해버리잖아요. 디펜더. 그렇죠. 디펜더가 완전 샌님이 됐다고. 아. 그러면서 막 호불호가 지금 막 극명해. 어떤 사람들은 이게 디펜더야? 아니 이게 무슨 디펜더야? 디펜더는 상남자에 처했는데 이거는 완전히 뭐 꽃미남 기생 오래비 아니야?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뭐든지 복고가 다시 돌아올 수는 있는데 그 다시 돌아온 복고가 옛날 그대로는 아니거든요. 그렇죠. 바뀌면서 뭔가 회오리처럼 돌아가면서 바뀌어서 돌아오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코란도도 뭐든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진짜 말 그대로 재해석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그렇죠. 힘들 거예요. 재해석인 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. 그렇죠. 재해석은 진짜 잘해야 되거든. 정말 잘해야 되거든.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냐면 이게 마디언 프레임이긴 한데 그때 당시 차대 설계의 안전 기준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요. 그쵸. 그러니까 충돌 실험을 했을 때 그때 당시의 구조를 그대로 가져오면 다 떨어져. 정면 충돌, 측면 옵셋 충돌. 그 지프 있잖아. 아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지프 랭글러가 25% 옵셋을 하면 전도가 돼버려요. 차 돌. 네. 뒤집어지죠 이렇게. 그러니까 원형을 지켜가다 보니까 지금 그 유니바디 차량에서 그런 현상 절대 안 벌어져요. 그런데 랭글러는 옆으로 눕는단 말이에요. 그 예전에 코란도도 이게 피곤을 잘 못 이기는 차로 유명했거든요. 맞아요. 길 조금만 네. 알면은 이게 저 주변에도 한 분 하루에 한 대꼴로 보이는 경우도 있어. 자는 놈들을. 사로에서 잘 이렇게 주무신다고. 술을 먹고 자는지 아니면 뭘 하는지 하여튼 자. 네.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갖다가 그대로 이제 적용을 못 하는 거죠. 그러면 이 전도나 전복 방지를 또 하려면 디자인을 다 바꿔야 돼요. 그럼 그 형태가 안 나와.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, 쌍용에서도. 야, 이게 원형 당시에 호응도가 좋았고 이 추억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수요는 예상할 수 있는데 이걸 현대적인 안전 기준에 맞춰서 바꾸고 또 충돌 안정성도 확보하고 보행자 안전 기준도 충족시키는 디자인으로 변경했을 때 이때도 사람들이 야, 이게 원형 그대로구나 라고 호응을 해줄 가능성이 있을까? 그러면 그렇게 해서 투입되는 비용으로 이 차를 출시를 하게 되면 이 차는 현대적인 차도 아니고 복고차도 아니고 그 중간 어디쯤에서 애매하다라고 평가를 받아서 오히려 버림을 받으면 어떡해? 그러면 차라리
신개념의 도시형 SUV를 찾는 신규 수요도 놓치는 꼴이잖아. 그렇죠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? 기업이 상품 계획을 할 때 자기네들끼리 회의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은 비용을 주고 시장조사기관에게 그 설문조사를 해요. 그래서 어떤 형태의 디자인이 효율적이냐, 소비자들에게 임팩트가 있느냐, 또 디자인 여러 안이 나오면 이 중에서 사람들에게 호감도를 주는 디자인은 뭐냐, 도시명 SUV에서 어떤 부분이 포인트냐, 이걸 다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내놓은 게 티볼리예요. 그리고 쌍용이 당시에 이제 마인드라로 넘어가서 R&D에 많은 비용을 배정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비용이 많으면, 쓸 돈이 많으면 이렇게 살림 알뜰하게 안 해도 돼. 그렇잖아. 수입이 많은데 뭐 그냥 뭐 대충, 물론 그렇다고 대충 하면 안 되지. 근데 넉넉하게 할 수 있잖아요. 그런데 알뜰하게 그냥 정해져 있는 정말 쥐어짜는 예산 가지고 한 번 실수를 하면은 회복 못할 수가 있거든. 그러니까 왜 타이트하게 살림하는 분들은 어디 구멍 나면 큰일 난 거죠. 이거 메꾸기가 힘들단 말이에요. 근데 현대기아 차들은 시원하게 하나 말아먹어도, 금방 또 아슬란 시원하게 말아먹어도 다른 게 보충해 주잖아요. 많으니까 자식들이. 근데 이게 몇 명 안 되는 그런 종업원들, 그런 자산으로 하나라도 실패하면 안 되는 거야. 쌍용 입장도 이게 생각이 되는 게 잘 먹힌 디자인도 있지만 옆에서 현대 기아가 또 3년 주기, 이제 페이스리프트도 이제 완전 풀체인지급으로 해버리는 그런 데랑 이제 싸우고 있으니까. 그렇죠. 우리 이렇게 그냥 해도 될까? 그냥 뭐 팔리는 거 그냥 팔린다고 계속 팔아도 되나? 이런 고민이 계속 있었을 것 같아요. 사실 티볼리 기획은 기가 막혔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R&D 비용이 많이 투입된 자는 아니라고요. 완성도가 높진 않거든, 동력학적으로. 그런데 디자인이 현대적으로 잘 먹히게 잘 구성이 돼 있고 가격 책정도 절묘했어요. 잘 팔렸단 말이야. 가격이. 자, 그러면 경영진 입장에서 티볼리가 이렇게 잘 팔렸어, 반응이 좋아. 아이고. 그러면 코란도를 개발할 때 비용이 충분하지가 않아. 쪼달려요. 그 한정돼 있는 얼마 안 되는 개발 비용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그러면 답은 나와 있잖아. 티볼리처럼 만드니까 티볼리 잘 팔렸는데 비슷하게 가야 되겠구나, 모험하지 말고. 어느 정도는 팔리겠지. 티볼리 에어가 나왔죠. 그래서 뷰티풀 코란도가 티볼리를 뻥튀기한 디자인이다 라는 얘기를 듣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쌍용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지. 누가 경영자라고 해도 그 이상의 해법은 안 나왔을 거야. 뭐가 있어야 개발을 하고 뭐가 있어야 만들어내지. 뭐 과거 복고를 재해석하는 거는 돈 없이 되는 게 아니거든. 그게 돈이 더 들어요. 더 들 것 같아요. 네. 네. 그리고 위험성도 크고. 그렇죠. 안 먹히면은 네. 그냥.